자,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은 아마 방송으로 이런 얘기는 처음 다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들, 해야 할 문제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한반도 전체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 경로, 또 상상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난제들, 그리고 세계가 처한 난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이 좀 모범적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민족의 역할, 또 한반도 남북의 공동의 역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상상이지만 곧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미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문제, 또 가장 눈앞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본의 독도 강탈, 그런 뭐 도발, 음모 이런 것들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요. 체계적이고 또 집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린이용 교과서에도 실리는 단계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 공간 자체도 이제 독도를 영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벌어졌던 거고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규탄도 하고 대사초치도 하면서 이제 나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전 의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대응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가장 시급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독도 문제는 저도 몇 달 전에 언론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독도 문제를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자. 그런데 그걸 두 군데 손에만 들어갈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자.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반드시 외무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모든 정부기구들이 이 일본에 대해서 이 독도 문제, 독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과학성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걸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사의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독도는 우리 거라. 그러면 다 죽은 가지요. 근데 일본 놈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이론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설득시켜야 됩니다. 독도 문제는 그렇게 국제를 설득시켜 가지고 그 일본으로 하여금 무시 못하는 정부,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 같은 데서 그 미국 정부도 지금 일본 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큰 과제고, 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또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건 그 국내 내정 간섭이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어떻게 쓰고 뭘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는 거는 우리 문제지 왜 제3국에서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봐서 설득력이 있도록 만들겠느냐, 이 두 가지는 국제적으로 볼 때 그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독도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것을 설득력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런 학술 교류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남북이 공동 행보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봤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남북이 우리 민족 독도의 날 같은 공동의 기념 행사, 그리고 독도 인근에 그 해저 자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해저 자원을 뭐 공동 조사한다든지, 그 독도 인근의 동해에서의
해난 사고, 해난 구조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공동 행보들을 같이 하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풍차 같은 거를 우리 바다에 많이 내가지고 공동으로 하고 또 전기가 남으면은 일본에도 수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남과 북이 같이 해서 경제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시장이 있고 과학과 기술이 있고 북에서는 원자재가 있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동덕이 되고 이웃한테도 덕이 되는 이러한 전력 생산하는 거나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연료 같은 것도 아주 그 획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얼마든지 있고 또 같이 하자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겁니다. 남과 북이 같이 함으로써 발언권이 세워집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군사력이 제일입니다. 군사력으로 치면은 지금 북조선은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비핵화 그건 비핵화는 우리 정책이 아니에요. 미국 정책이라고. 그것만 자꾸 앞에 갖다 세우지 말고 우리가 환경에 유리한 프로젝트들 이런 걸 남북이 같이 하겠다. 그 하는 과정에서 또 비핵화를 하나의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고 비핵화는 수단이어야 됩니다. 목적으로 비핵화를 시키면은 비핵화는 이미 강 건너갔고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더 중요한 목적, 인류의 환경 문제나 전쟁 문제나 이것을 위해서 북조선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또 핵 생산 능력을 어떻게 수단화시키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인류가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남과 북이 같이 하자. 그렇게 나오면은 그 같이 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도 하나의 안건으로 구체적으로 흥정의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제가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가 머리에 떠왔습니다. 이제 그겁니다. 비핵화가 목적에서 수단으로 변질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일본 과거사 문제도 이제 우리가 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요. 전 인류의 문제기도 하고 일본의 이제 침략적인 대외 정책을 좀 억제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북이 또 이거를 또 유엔 무대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는요. 아까 이제 금방 해상에서의 뭐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이런 것처럼 그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현안 문제라고 봅니다. 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년 동안 온도 상승이 100년 만에 그냥 온도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북에서도 뭐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문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문제기도 하고 저는 인류의 문제기도 한데 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공동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을 해보자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런데 기후 문제가 다루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본주의는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도로 내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구한테 돌아오고 인류한테 돌아오고 좀 자손 만대의 후세들한테 돌아오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요새 자본주의 시장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덕을 보면서 지금 현재 손해 보려고 합니까? 무슨 생산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드는데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에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환경세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없다는 게 지금 환경을 볼 때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각 나라의 인구 비례 혹은 GNP 사이즈 여기 비례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세, 지구의 건강을 위한 세금을 각 국가 번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유엔에 해놨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문제. 그리고 지금 누가 그걸 부담을 하겠느냐? 시장 문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주의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앙에서 이건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세금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금은 어떻게 해도 국가가 내라 그러면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환경세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엔에서 하든가 유엔 같은 기구를 만들든가 해서 하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 꼭 이제 남과 북이 유엔 회원 국가로서 그걸 이제 제안을 하면은 세계적인 이목도 받고 국가 위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유엔에 가서 우리 같이 멤버다. 그러니까 환경세를 내는 걸 우리가 공동 제의를 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한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엔 무대에서 공동 행보, 공동 입장, 공동 제안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예, 더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 세금을 내게 하자.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조선과 한국이 공동 제안한다. 그래 보세요. 조선까지 넣어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무언가 내용을 보려고 그러지요. 우리 민족의 멀리 보는 그런 비전도 있고 인류 애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인류를 살리는 능력도 있다. 이걸 보여야 됩니다. 남북이 공동해야 되는 것을 개발하는 공동추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북사람, 남사람, 해외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필요하면 유엔의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또 할 수가 있죠. 작년에 러시아, 베트남이 일시적으로 식량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식량 안보라는 주제가 약간 이제 부각되긴 했었는데 지금도 또 다 사라졌단 말이죠. 식량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국가 단위에서는 이게 별 관심, 대책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놓고 우리가 식량 문제를 같이 대응을 해 나가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식량 증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남쪽은 식량 주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 대응 방법,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량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 다 먹어야 되고 다 입어야 되고 다 집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 다당성이 있고 불가양도하고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권만큼 더 핵심적인 인권은 없습니다. 지금 생존권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자유권이 선거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남과 북은 손을 잡고 두 가지 권리를 유엔에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좋다. 생존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느 사람도 주권이 있는 국가를 가질 권한이 있다. 보십시오. 유태인들이 국가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유태인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국가권이 있어야 돼요. 식민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국가의 중요성을 다 알지 않습니까? 국가가 통일돼가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가지는 것이 인권입니다. 저는 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된 내 조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옛날에 좀 일제시대 때
분단도 되기 전에 그때는 주권은 없었지만 분단은 안 됐었어요. 그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민 가고 다 할 때 그때는 내 조국이 있었습니다. 조선 반도가 내 조국, 한반도가 내 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좀 살다 보니까 조국의 원걸 날라가 버렸어. 조국이 없어요. 분단이 돼가. 그래서 이산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조국을 한 덩어리로 다시 만들어서 줘야 되는 의무가 모든 국민들, 정부, 정치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엔에 국가권이 있다, 주권이 있다, 또 생명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를 유엔에서 얘기하는 인권 논의를 아예 뿌리부터 흔들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 자유다, 선거다, 뭐 이따위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건 인권으로 따져보면은 선택권이지 선택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선택이 아이가 못하면 아버지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정보가 없으면은 좋은 음식이라고 먹는 게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남북이 손을 잡고 유엔 무대에서 한번 얘기를 할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나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그런 정책을 합리화 정당화 시키는데 모든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남북이 공동 대응이 필요한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안 잡았습니다만 별도의 주제로 해가지고 그 인류의 미래를 남북이 좀 모범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예. 뭐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뭐 이런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참 좋은 말씀 그저 내셨는데 인류가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몇십 년 못 갑니다. 바닷물이 올라와 조금만 더 한 1cm만 더 올라오면은 많은 땅이 침수가 다 돼버려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전염병 보십시오. 이게 끝이 없도록 자꾸 전염병이 이렇게 도태가 돼가 나오고 하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전쟁도 별별 전쟁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그걸 위해서 온 인류가 힘을 쓰는데 우리가 그걸 앞장선다. 2022년에는 이러한 유엔의 이런 안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은 두 나라가 같이 해도 되고 연방이나 연합이나 이런 게 되면은 한 나라로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민족들은 이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다. 세계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푸대접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나라 없이 전전긍긍했는데 우리는 그거 다 공짜로 그런 게 아니다. 더 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그렇게 피나는 고생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인류의 역사를 구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포부를 가지고 더구나 젊은 학생들은 그런 포부를 가지게끔 공부를 시키고 수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방송에서 요 문제 인류의 모범을 이 한반도에서 창출하자 이런 예. 주제로 해서 별도로 좀 특집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일부만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여론을 모아가는 그런 주제들이 있었고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고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